예, 전교조 서울지부의 정책교섭국장을 하고 있고 영림 중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 조남규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학교 선생답게 15쪽에 분량이 많아서 밑줄도 다 쳐놨습니다. 다 자기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관심 있는 분야는 앞뒤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저는 밑줄 중심으로 나중에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런 것을 질문을 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15쪽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각 정책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16쪽에 보시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교육 정책의 추진에서 김영삼 정부 때 발표된 5.3일 교육개혁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고, 5.3일 교육개혁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수요자 중심을 천명한 것인데, 그 결과 관료주의를 타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료주의 우위하에 시장 경쟁 만능주의를 혼합한 그런 결과를 낳았고, 부분적으로 교육 복지가 강화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계승할 거냐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교육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입시교육 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은 사실은 교육 자체 내에 있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규직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입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고개를 들이밀겠어요. 이 문제라고 보는데 17쪽에 보면은 교육 분야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여간 양쪽에 걸쳐 있는데요. 공공부문 인력 채용에서 학벌을 보지 않도록 법을 강제하는 것, 사기업 인력 채용에서 학벌을 보지 않도록, 이게 이제 블라인드라고 이야기하죠. 인센티브로 유도하거나, 공기업 인력 채용에서 지역 할당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새 정부 정책인데 목마른 사람에게 한두 방울의 물방울 이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입시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점 국립대 9개를 중점 지원하고 그 다음에 51개 국공립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생 비율을 늘리고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쭉 이 새 정부의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정도까지가 가야지 이것이 해결이 될 텐데, 공영형 사립대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재 있는 사립학교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공영형 사립대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입시 부분에서 학생부, 학종, 수능 이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한다는 것인데, 지금 뉴스도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면은 여기를 건드리면 저기가 문제고 저기를 안 건드리면 여기가 문제여가지고서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좋을지 모르다가 이제 또 5년이 지나갈까, 아니면 하나 했는데 부작용 생긴다고 왔다 갔다 할까 지금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앞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의 모순 완화나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고, 가능한 한 초중고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교육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지, 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하면은 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료주의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공약의 대선에서는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이걸로 쟁점화가 되었고,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하는 국가교육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점차 국가교육위원회로 간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것이 꼭 먼저 되냐 나중에 되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기에 개혁을 하려면 좀 강력한 교육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다만 뭐 헌법 개정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요맘때쯤에는 뭔가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고 일정이 분명히 잡히는, 그래서 어쨌든
초중등 교육으로 이양을 대폭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도교육감에게 초중등 교육을 대폭 이양하는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18쪽에 보시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별도로 즉시 추진해야 될 것이, 하나는 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 그리고 또 하나는 교장 선출 보직제를 포함한 교원 승진제도의 변화, 이 두 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기존 정책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보편 복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교까지 무상교육, 돌봄 학교를 초6까지 실시, 온종일 마을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점제, 그다음에 초중고 혁신학교, 한 교실의 교사가 협력 수업하는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는데, 일단 필요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지도록 하고, 누리교육과정 재원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러한 국가 책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 정부에 묻는다. 5.3일 교육개혁 조치를 대체하는 새 교육 방향과 지표를 국민적 동의하에 발표할 의향이 있는가? 진보 교육감들의 성과를 수렴하고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새로운 교육 방향을 천명할 것을 기대합니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원칙을 몇 가지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국정교과서 문제, 이것은 모든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작정치 수준으로 진행된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미 각 대학의 주요 보직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전체 책임자 한 명만 갔다가 못 갔던가 그랬죠. 나머지는 다 제대로 갔습니다. 이런 것 인적 청산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대부분이 지금 국정입니다. 그래서 검정 민간 발행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 수요가 아주 적거나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는 검정 인정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대표적인 교육 적폐입니다.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은 장관, 전교조 비노조 통보, 그리고 2대 과제,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전교조가 살아남았습니다. 전 참 스스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폐 청산을 하려면은 요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20쪽입니다. 정유라 지원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재판만 남은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립대에 어느 날 갑자기 승마 하나만 콕 찍어서 생뚱맞게 체육특기자 전형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오케이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대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누가 손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봐준 라인들이 제가 뭐 그 개개인들 누군지도 모르고 미워하는 거 아닌데, 이런 것이 분명히 처리가 돼야 이 기강이 서고 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일제고사 문제, 이것도 시행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본 집단으로 하면 충분한데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전체에게 지금 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끝내야 한다. 첫 번째,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재지정 평가 결과 탈락을 했는데, 시도교육감이 평가에서 탈락을 했는데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그래가지고서 이 절차에서 살아난 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기준점도 70점이 아니라 60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됐죠. 저는 새 정부와 교육부 장관이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하기는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서 5년마다 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차츰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10년 15년 걸릴 거라고 보고 5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15년 동안에 조금 약한 데들이 빠지고 정말 잘 나가는 데들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교원 평가도 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정책입니다. 절차만 복잡하고 교직사회의 분열만 낳았을 뿐 전문성 신장은 고사하고 교육부 말을 잘 듣도록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해서 이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비율을 15%에 또 15%로 한정한 것도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보교육감들이 들어와 가지고 평교사도 장학관 연구관, 이 교장급입니다. 바로 발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보면은 청와대가 지시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지시하니까 1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런 것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인권조례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교육부가 대법원에 제소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제 15년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을 걸 때도 시행령으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조항도 사실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입니다. 1987년에 노동조합법에서 법률에서 악법이었던 노조 해산 명령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88년에 시행령에서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것이 슬쩍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국회가 뭐 임기를 마쳤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되살아나는 거죠. 현재 전교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노동부가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시행령을 철폐하면은 원인 무효가 되죠. 그래서 노동부가 처리하건 대법원이 처리하건 훨씬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전교조에 대해서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2015 교육과정 고시도 이것도 시행령인데요. 이 2015 교육과정 고시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초등 1, 2학년에 안전교과를 신설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자 병기한다는 거 정보교육 신설한다는 것이 다 이 2015 교육과정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한자 병기는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밑줄 안 쳤지만 저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1, 2학년의 안전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책이었습니다. 이거 추진한 사람 정말 문책 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능하신 일부 공무원들은 평소에는 먹히지도 않을 정책을 큰 사고 나면 그 대책의 일부로 끼워 넣어서 예산 늘리고 인력 늘려서 배불리는데 정말 유능하십니다. 저는 이런 깨알 같은 데서 뭔가가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바뀐다는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진보교육감의 성과를 법률화하고 제도화해서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업무 정상화입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것, 특히 초등이 부족합니다. 행정 전담 인력의 확보입니다. 공문서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고 시도교육청과 교육청은 장학만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줘야지 공문이 줄어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반절이 넘어요. 그래서 장학사도 장학에 전념해야 됩니다. 교사도 교육에 전념해야 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교사들이 장학사들이 전부 일일이 간섭하고 이거 언제까지 내라 이것만 해요. 그러지 진짜 장학하는 장학사 저는 못 봤습니다. 24쪽입니다. 장학사 개개인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24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이 업무 정상화를 하려면은 행정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학교 비정규직을 늘리다 보면은 이제 모순이 됩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안 늘릴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제로 한 교육 공무직법을 신설해서 안정적인 학교 행정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도 굉장히 호응이 좋죠. 청소년 인권법으로 상향해서 법률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동인권교육도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전남에서 제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청소년 알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거의 안 하고 있는 학생이 없을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래서 학급별로 5차시 이상 참여형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강사풀 양성과 예산, 교육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로만 수강하는, 클릭만 하면 수강되는 그걸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전국 초중고의 70% 정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 재원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혁신학교 굉장히 호응 좋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확산시키는 길은 혁신학교 지정하는 학교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즉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무 행정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이 부분이 지금 교육공무직법 신설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주요 사항을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학교장이 수용하도록 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치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이것을 학교자치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법령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혁신학교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혁신교육지구도 은근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출직 시장 도지사분들은 이거 서울에서 잘 된대 뭐 경기에서 잘 된대 하니까 관심 많은데 어쨌든 이거 무조건 늘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자기 지역에 맞는 것을 잘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공감대가 넓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외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는 홍준표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중도 반드시 같이 집어넣어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 전형 간소화도 약간씩 결이 다르지만 4명의 후보들이 다 공동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직업별 임금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4명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학교 비정규직 당사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이고 동시에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문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교원 정원에 거의 육박할 만큼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은 어디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림자 신세이고 유령 신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사들은 저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나 학생이나 행복하려면은 학교 비정규직이 행복해야 학교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 폐지 문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교총하고 전교조가 보통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거의 유일하게 입장이 같은 게 이 성과급 폐지입니다. 더군다나 새로 당선된 양쪽의 회장, 위원장이 다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 교사 대상으로 5만 명, 4만 명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크게 축소와 축소를 합치면은 한 10% 가까이 될 정도로 성과급 폐지의 의견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자.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지. 지금 단 한 푼도 국가는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리교육과정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새정책 추진 초기에 돈 주다가 뭐 교과교실제 막 돈 주면서 하라고 그래요. 2년 3년째 되면은 1대1로 돈을 내자고 합니다. 그 정도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니네 알아서 해라고 해요. 이런 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28쪽의 교육 주체를 성장시키는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이건 실제로 해보면 취지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호응이 별로 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책과 함께 주체가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들을 보면은 민주시민교육이나 학생자치활동을 향상시키려면은 먼저 학생인권 조례
이번에 청소년 인권법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실효적으로 시행되거나 동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에 학생인권 조례가 특히 피드백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을 지명을 하였고 임명을 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이 신고하면은 학생들이 대답이 와요.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그 대답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그다음 29쪽에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학교 업무 정상화를 제대로 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30쪽에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사학의 민주적 운영 주체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학이 이사가 전원 승인 취소되는 큰 일이 아니면은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요. 그나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학급수 감축입니다. 그래서 이 깨알 같은 학급수 감축,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친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현재 학생들 대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치자고 제안합니다. 언행일치의 교육입니다. 그 31쪽의 언행일치 교육의 두 번째 줄은 누구 능력 있으신 분이 타령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수학능력 평가에 수학도 없고 능력도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창의도 없고 체험도 없다.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능력도 없고 개발도 없다. 뭐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5개 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랍어를 응시하는 학생이 지금 70%예요. 학생들한테 통일 포스터, 방공 포스터 그리라고 하니까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숱하게 많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학력차별금지법을 또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과연 희망이 있는가, 촛불혁명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명실상부하고 언행일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의 변화가 함께 가야 됩니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권위주의와 남북 대결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앞뒤 위아래가 다 막혀 있어서 우리의 창의력은 고작해야 짬짜면 아니면 반반 치킨 수준이에요. 온갖 수요자 중심도 결국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새우깡 먹을래, 양파깡 먹을래, 뭐 감자깡 먹을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을 이야기하고 창의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입시 경쟁 완화하려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해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라. 안정된 일자리와 복지를 보장하라. 그러면 입시 경쟁입니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제안을 하는데 김영란법에 따른 3만원, 5만원, 10만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금 10만원이죠. 이것을 최저임금의 3배, 5배, 8배로 고치자. 그래서 최저임금이 지금 6천 얼마인데요. 지금 만원이어도, 만원이 돼도 지금 3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배로 하자는 이유는 10배로 안 하고 8배로 하자는 이유는 하루 8시간 노동하는 그 액수 이상으로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해서 늘 우리가 뭘 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이것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저는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돈이 없다고 할 텐데 거기는 읽어보십시오. 자원외교의 31조, 4대강의 22조, 대기업 사내 유보금 550조 있고 그냥 이거 다 하면은 제대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36쪽에 작은 학교, 농어촌 학교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농어촌 학교 자체가 교육부가 노력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이나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해서 수요를 확 늘리고 그리고 친환경 생산자를 대폭 지원해서 여기서 이 양쪽의 주체가 합의해가지고 사전에 연초에 계약을 하는 지금 생협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폭 늘려가지고 농업 부문의 공공 부문은 식자재 조달이 전부 다 공공적으로 친환경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면은 식량 자주권도 지키고 종 다양성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공적 영역으로 돌아가는 경제 분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후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38쪽에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자. 그래서 교장 선출 보직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려면은 교원들의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된다. 섣불리 하면 망하는 것도 꼭 해야죠.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시범학교 좋다고 무조건 늘리면은 무조건 망한다. 그 다음에 지금 고교 학점제가 좀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체가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문용린 교육감 때 이게 시도되어 가지고 지금 조희영 교육감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읽어보십시오. 이거 문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방과 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완전한 이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것도 문의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혁신학교 10% 넘게 무리해서 지정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 외에 작지만 알찬 제안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일의 선우가 있는데 항상 개혁의 주체를 살려나가는데 그 기준을 두고 폭을 넓혀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